김청래 민주당 대표 얼굴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검찰청을 대체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 보안 수사권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리를 해요? 저는 뭐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좀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도 하지 마세요.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설득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다만 뭐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족한 점들 보완할 것인지 뭐 그런 측면들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도 꾸지 마시라 네, 이거예요. 네. 어떻게 뭐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이 문제 인정하는 것이 법무부 논의해달라고 입장입니까? 했습니다.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은 갖지는 않고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저 출석해갖고 저기에 강하게 경찰 자기 두 의견을 명가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얘기를 좀 듣고 오셨는데 지금 뭐 진행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진행이 된 법사위인데요.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왜 이렇게 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지. 일단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되고 9개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 수사관 이원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처럼 검사와 수사관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게 이원화된 것 가지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검찰 힘을 못 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저 부분은 사실 원래 제도 개선의 취지와 안 맞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공소청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중수청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존 국가수사본부라는 또 중차대한 수사기관이 있고 거기서 모든 걸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중대범죄만 따로 떼서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는 그간의 그 살아있는 권력 등 또는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좀 강화하자. 이 부분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 검찰이 갖고 있던 전문 역량을 흡수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전문 역량 중에 범죄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경찰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왜 뽑겠습니까? 국민적 이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서 뭘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예. 근데 기존에 있는 법조인을 왜 안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권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관이에요. 경위 이상. 그다음에 사법경찰리는 독자적 수사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보조 인력이에요. 이렇게 경찰도 어떤 계급이나 경험에 따라서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이 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왜 전문 인력을 데리고 가서 국민적 권익 보호에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죠? 저는 저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만약에 정말 그러려고 그랬으면 중수청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중수청에서 수사는 하게 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소랑 영장 청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공소청으로 바뀌면은 수장의 명칭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수사 기능을 흐트러 놓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서로 예. 책임을 안 집니다. 자, 단적인 예로 지금 공수처가 최재 감사원장 등의 전 감사원장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다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은 이런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붕 떠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이 법률적인 문제점들, 이게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경찰에 가야 되나요? 국수본에 가야 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공수처에 가야 되나요? 공수처도 있죠, 참.
이렇게 지금 수사 기능을 다 흐트러 놓으면 예.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예. 왜 뭐 부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사에도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노하우가 다른 거예요.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노하우가 다른 거거든요.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상황이 수사가 잘 될까요? 지금 이 간첩 잡는 거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다 넘겼습니다. 그럼 경찰이 간첩 잘 잡을까요? 못 잡잖아요.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왜 없겠습니까? 예. 그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냥 국정원에서 그냥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노하우가 지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제 이 공방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잘라놔놓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앞으로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예. 결국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정치인들과 권력자한테 정말 유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까 뭐 법사위 얘기도 보셨지만 개별적으로 불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곧 정책 의총을 할 테니까 개별 의견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자제령을 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당장 원내대변인조차 제2의 검찰청이 우려된다라거나 노종면 의원도 새로운 대검 중수부다. 이인영 의원도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추인 부대변인 지금 뭐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방향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이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검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검찰 특수부 시즌2 이런 표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뭔가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결국 결론은 안 났다고 지금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그걸 주게 될 경우 그냥 검찰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인데 저는 글쎄요 당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거는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때도 아까 전에 우리가 물론 그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만 박은정 의원이 지적을 할 때 그 조직표를 보면서 검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악당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사들 기존에 있던 조직의 목소리는 그럼 아예 배제를 합니까? 아예 안 듣고 합니까? 그 조직을 개선하자는 거지 그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직의 구성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문정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검찰 조직의 출신들 때문에 무슨 대통령실이 장악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뭐 검찰 오적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정성호 장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깨닫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늘 소통하면서 검찰개혁 방향을 이끌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에게 지금 장악당했다, 무슨 검찰에게 지금 계속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게 장악당했다는 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 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늘 이견을 존중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아마도 당에서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모은 다음에 아마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할 테니까 개별 의견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매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2위 소식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이다. 오늘 골든글러브 이관왕에 영예를 하는 이재 씨의 얘기였습니다. 신영균 배우의 손녀딸이었죠. 네, 그리고 진흙탕 진실공방 언제쯤 끝날까요? 이 얘기는 아마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공방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녹취는 전체를 다 들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것 역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녹취 공방이었습니다. 네 번째 댓글은요. 군 복무 잘하시고 기쁜 소식 또 접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의 얘기였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입으로는 민생, 뒤로는 공천헌금이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국민들은 공천헌금의 진실을 이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